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제2장 사마음 첫 번째 시간 화음과 화성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 사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사마음이란 말은 그쵸? 중요한 사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마음, 세음으로 구성된 화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음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조에 으뜸마음 1도죠. 으뜸마음에다 사마음 쌓은 1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딸리마음, 그 다음에 버금 딸리마음, 이 세 개를 주 사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메이저고 마이너가 똑같이 장조, 단조 모두 1도, 4도, 5도는 주 3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주 3화음은 어디서 배음의 현상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음 도에서 두 번째 배음도 한 옥타브 위에 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음, 첫 번째로 나타난 8도 다음에 등장하는 완전오도죠. 완전오도를 위아래로 가면, 위로 가면 딸림조고, 아래로 가면, 그쵸, 버금 딸림조가 되는 거죠. 완전오도 아래로 가면. 자, 이러한, 그래서 배음의 원리 제가 그렇게 첫 시간에 우리 화성학 강의할 때 예비 수업에서 제가 첫 번째 수업에 바로 배음의 원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튼 1도, 4도, 5도가 주 3화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조의 주 3화음은요 모두 장사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사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사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주사마음으로 인해서 장조의 화음감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장조 볼까요? 지금 1도죠. 1도, 그 다음에 4도, 5도가 모두 장사마음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도미, 장삼도, 미솔, 단삼도 이렇게 장단으로 구성된 걸 장사마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조인데요. 단조의 주사마음은 단사마음으로 구성됐어요. 자, 단사마음 여기 라도미 보시면 소문자죠. 단삼, 장삼으로 구성된 게 단사마음입니다. 여기 지금 4도도 보시면 단삼, 장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딸리마음만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미솔샵에서 이 솔이 뭐죠? 이 끊음을 만들어 준 게 주잖아요. 화성다는 게 때문에 화성다는 게 영향으로 자, 솔에 솔샵이 와서 장단위를 이뤄서 그쵸, 5도 장사마음이 되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메이저 마이너의 장조 단조에서 공통적으로 이 5도는 장사마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사마음은 1도와 4도, 5도를 주사마음이라고 하는데 주사마음으로 인해서 장조 같은 경우는 장조의 그쵸, 화음감이 뚜렷해지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금 단조인데 단사마음이죠. 1도 4도는 단사마음인데 이 끊음을 작용을 해서 5도만
오도만. 원래는 단사마음이었는데 이끄는 솔에 샵이 붙어서 장사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장조 단조 모두 오도는 장사마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화음 기호를 적으실 때 꼭 유의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뻔한 얘기지만 딸리마음은 으뜸마음에서 뭐죠? 완전 오도 위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금 딸리마음 저기 근음에서 으뜸음에서 뭐예요? 완전 오도 아래로 진행하는 거죠. 버금 딸리마음은. 그쵸? 딸리마음은 완전 오도 위로, 버금 딸림은 완전 오도 아래로. 자, 오도권이죠.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화음을 이제 진행하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자, 1도에서 5도로 진행하는 거, 또는 1도에서 4도의 연결, 이런 것들을 강진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진행에서는 화성의 진행감이 그 기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완전 5도 도약하거나 완전 5도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죠? 4도 파. 근데 여튼 이런 진행은 화성의 진행감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한 진행, 강진행이라고 자, 언급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들 화음은 서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연결하기 쉬운 화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공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통음이란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A 코드가 있고, 새로운 B 코드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럴 때 A도 되고 B도 되는 이 중간에 있는 화음을 무슨 화음이라고요? 공통화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공통음입니다. 공통화음. 자, 그래서 공통음은 같은 성부에 머물러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자, 공통음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음으로 연결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연결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고요? 화성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화성적 연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그램플 49를 보시면요. 49를 보시면 여기 지금 1도에서 자, 4도로 진행하고 그쵸? 다시 1도로 돌아옵니다. 자, 1도, 4도, 도미솔 그 다음에 파라도의 공통은 뭐죠? 바로 도입니다. 자, 도죠? 도가 같은 성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쵸? 같은 성부에 위치해 있고 공통음은 그래서 공통음은 같은 성부 여기 같은 성부라고 돼 있죠. 같은 성부에 나머지는 가장 가까운 음으로 도에서 파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솔은 어디로 갔어요? 라로 진행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런 연결을 화성적 연결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적 연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코드를 한번 피아노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1도 그 다음에 4도 소프라노 돈 같은 성부에 머물러 주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도 돈은 계속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도는 공통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솔 테너에 머물러 주고 그 다음에 다시 1도.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자, 1도 4도 1도 5도로 움직이는 진행들을 강진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여기 지금 솔도 지금 테너에서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소프라노에서 도가 머물러 주고 있고요.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성적 연결이 이런 진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율적 연결도 있는데요. 선율적 연결은 뭐냐면 선율적 연결 살펴볼게요. 자, 소프라노의 움직임이 때로 공통음의 연결이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쵸? 공통음이 없을 때는 불가능하죠. 예,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공통음을 연결하지 않고
소프라노와 같은 방향으로 내성 움직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음 중복이라든가 또는 생각의 방법으로 성부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을 유지하며 화음을 연결시킬 때 이러한 연결 방법을 선율적 연결이라고 한다는 거죠. 선율적 연결. 네, 선율적 연결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선율적 연결. 자, 그래서 선율적 연결 같은 경우는 공통음을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냥 선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화성적 연결 말고 선율적 연결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도. 자, 그 다음에 솔이 있는데 공통음으로 머물지 알고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병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선율을 신경 쓰는 거죠. 거기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L2에 솔은 같은 성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선율적 연결은 그러니까 선율에 뭐예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선율적 연결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늘 보시면 뭐 나는 화성적 연결만 할 거야, 나는 선율적 연결에 더 신경 쓸 거야,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화성적 연결과 선율적 연결을 잘 결합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진행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화성적 연결과 선율적 연결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도. 자,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4도 반진행이죠. 예, 베이스랑 소프라노 보세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클라이막스 포인트 솔이 소프라노에 나오고,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역시 반진행. 자, 미 레로 하행하고 베이스는 도 솔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성적 연결과 선율적 연결이 결합된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계속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 지금 주사마음을 배우고 있고요. 화성적 연결과 선율적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4도 5도 및 또는 5도 4도의 연결, 그쵸? 4도에서 5도로 가는 거 또는 5도에 4도에서 연결하는 걸 자, 초강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초강진 무슨 말이냐면 공통음이 없어서 화음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진행을 초강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4도에서 5도, 파라도, 그쵸? 파라도랑 소실에 전혀 공통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초강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공통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도록 공통음을 통해서 진행하면 금칙도 안 생기고 좋은데 이렇게 4도 5도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공통음이 없기 때문에 화성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4도 5도의 연결을 좀 보시면 그놈이 여기 지금 파가 솔로 지금 상행 진행하고 있고요. 소프라노의 도가 C로 반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반진행해서 자연스러운 진행을 유도한다는 거죠. 4도 5도 연결할 때 공통음이 없는 관계로.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5도 4도가 나왔는데요. 5도 4도 한번 살펴볼게요. 4도 5도는 괜찮고 5도 4도의 연결. 자, 진행은 별로 좋은 진행이 아니에요. 자, 좋은 진행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화성 진행이에요. 자, 제가 물음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좋지 않은 진행입니다. 좋은 진행은 이렇게 느낌표로 이렇게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살펴볼게요. 자, 5도 다음에 4도의 연결은 보시면은 자, 왜냐면 굉장히 먼 곳으로 간 거예요. 4도에서 5도 가는 것은 4도에서 5도로 이제 공통음도 없는 것도 그렇지만 자, 5도에서 4도로 간다면 5도 다음에 6도, 7도 가고 그 다음에 1, 2, 3, 4 그쵸? 되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데 요런 밑에 예를 제외하고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5도에서 4도 6로 갈 때, 4도 6로 갈 때, 이건 무슨 위종지가 뭐냐면 사실은 6도거든요. 6도를 지금 대리해서 지금 쓰일 경우는 이럴 때는 괜찮다. 이런 때는 허용한다는 거죠. 허용한다는 거예요. 또는 5도를 갔는데 5도, 4도, 5도. 그래서 4도가 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5도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괜찮다고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5도에서 4도로 가는 진행은 딸림함의 기능, 도미넌트를 가진 5도가 으뜸, 탄익으로 진행하려는 기본적 특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도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4도에서 5도 진행은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5도에서 이렇게 4도로 가는 진행은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도 다음에는 우리 1도를 기대하잖아요. 1도로 가는 걸 기대하는데 4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 5도가 으뜸, 화음, 탄익으로 진행하려는 특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가잖아요. 되게 먼 진행이에요. 예. 5도에서 4도면은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5, 6, 7도 간 다음에 1, 2, 3, 4니까 되게 먼 진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음도 물론 없고요. 자, 그래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연습 문제를 풀이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우리가 이제 각 장마다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소프라노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문제를 풀 때 각각의 주의할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별표 좀 해주시고 별표 한 3개 정도 해주세요. 자, 소프라노 문제를 풀 때 어떤 저희가 중요하냐면 소프라노의 한 화음에 속하는 각기 다른 음이 연속해서 나와 있을 경우 소프라노 선율이 3도 이상 도약 진행할 때는 같은 화음을 택해서 베이스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죠. 자, 한 화음에 속하는 각기 다른 도미솔, 예를 들어 도미솔이 연속해서 나올 경우에 그런 뜻이에요. 소프라노 선율이 3도 이상 도약 진행할 때는 같은 화음을 택해서 베이스 자리에 머무른다. 같은 화음으로 묶는다는 거죠. 예, 같은 화음으로 묶는다는 문제예요. 소프라노가 같은 화음에 나올 때는 같은 화성이기 때문에, 그쵸? 베이스는 제자리에 당연히 머무르죠. 왜냐하면 같은 화음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공통음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화음을 바꿀 것. 화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루하잖아요.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이 공통음이라면 도미솔, 솔시레 이렇게 묶어야지. 공통음이 도미솔 하는데 계속 도미솔 하고 있으면, 그쵸? 음악의 진행이 재미가 없죠.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마디가 바뀌면 화음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마디가 바뀌었는데도 화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쵸? 음악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디가 바뀌면 화음도 바뀌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화음과 끝 화음은 반드시 뭐예요? 으뜸화음 1도로 시작하라는 거죠.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조성음악은 1도로 시작해서 5도를 거쳐서 다시 1도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모든 조성음악은. 그게 조성음악이에요. 자, 못 갖춘 마디의 경우에는 첫 화음을 으뜸화음으로 쓰거나 또는 강박을 으뜸화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못 갖춘 마디는 5도로 주로 시작하고 마디 넘어서 바로 1도가 나오죠. 그쵸? 그렇게 시작하는데 첫 화음을 으뜸화음을 당연히 쓰고 그 다음에 강박을 으뜸화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도는 약박에 나오고 1도는
강박으로 나온다는 거죠. 첫 강박을 으뜸화음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5도 화음이 첫 화음으로 쓴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소프라노 음을 포함하는 모든 화음의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베이스 음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화음을 선택할 것. 자, 간혹 가다가 목가춤마디에 1도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약박에 5도가 나와주고 마디 넘어서 강박에 1도가 나와주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소프라노 문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내성은 뭐 안에 있는 성부죠. 뭐예요? 바로 엘토와 테너입니다. 자, 소프라노 문제에서 내성을 채우기 전에는 뭘 먼저 하라고요? 베이스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외성을 먼저 채우라는 얘기예요. 외성을 먼저 채우신 후에 내성을 채우라는 거죠. 베이스를 먼저 그려 두라는 거죠. 베이스를 정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성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내성을 채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베이스 진행에 있어서 세음간에 생기는 7도 9도 피할 것.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옥타브를 조정해서 선율을 처리하라는 거죠. 옥타브를 위나 아래로 내려서 선율을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음이 생겨서 진행해서 7도나 9도 나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선율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조성. 자, 시작하는 음이죠. 시작하는 첫 음에 대문자는 장조, 소문자는 단조를 표시하고 C 메이저 이렇게 C 마이너면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모든 화음의 화음교를 적을 것. 모든 화음의 화음교 적었고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화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음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밑에다 어떤 화성을 썼는지 자기가 정하라는 거죠. 예, 정하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정하라는 거예요. 자, 소프라노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베이스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는 어떻게 풀지? 자, 베이스 선율이 주어지면 어떻게 성분을 채울지. 베이스에는 항상 화음에 근음이 배치되기 때문에 베이스만으로도 화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정해져 있습니다. 도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C 메이저 1도를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내성 채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예요? 소프라노 외성을 만들 것, 외성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외성을 만들 것. 그래서 베이스 문제도 중요한 건 외성 먼저 채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프라노에 이끌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2도 상행. 왜냐하면 이끌음은 어디로 가요? 으뜸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으뜸음으로 해결할 것. 예, 소프라노에 있을 때는 소프라노에 이끌음이 있으면 무조건 타닉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성분도 마찬가지 타닉으로 하는 게 좋은데 내성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성에는 그쵸? 잘 안 들리잖아요. 외성 소프라노나 베이스는 확실하게 들리는데 그쵸? 예, 기억해 주세요. 자, 소프라노는 가장 가까운 음으로 진행하는 게 선율적이나 단조로운 피하기 위해서 화음이 연속될 때는 음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도약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도약 진행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선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순차 진행이 좋은데 순차만 하면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단조로우니까 간혹가다 도약 진행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내성 배치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원론적인 얘기죠. 내성도 각 성부가 선율적이 그래도 내성이라도 외성보단 덜 들리더라도 선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성을 표시하고 화성 분석을 할 것.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주사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도, 4도, 5도 주요한 사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4도와 5도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요한 소프라노 문제와 베이스 문제를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릴 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화음을 채워놓을 건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